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 여기서 엄마 일하는 거 기다려. 아이고 이뻐라. 식초 한 컵 부어줬습니다. 식초물에 손질한 고들빼기를 담가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벌레들이 빠져나올 거예요. 고들빼기를 식초물에 담가서 지금 한 2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 깨끗하게 다듬은 이 고들빼기는요, 뿌리 부분만 이렇게 한 번 더 살살 문질러 주면 깨끗하게 흙먼지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두세 번 정도 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가득 받았는데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한 컵을 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소금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물이 다 풀어졌는데요, 이 소금물은요 전혀 짜지가 않고 그냥 이 소금 맛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의 농도예요. 여기에다가 깨끗하게 씻은 고들빼기를 담궈 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정도 소금물에 삭혀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들빼기에 있는 쓴맛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고들빼기가 이렇게 소금물에 담궈두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돌이나 저는 이런 접시 같은 걸로 눌러가지고 이 고들빼기가 떠오르지 않도록 눌러주겠습니다. 고들빼기에 썬물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무겁게 눌러놓은 접시를 빼주고요, 삭혀진 고들빼기를 건져내 주겠습니다. 소금물에 삭힌 고들빼기를 건져서요, 이렇게 맑은 물에 1시간 정도 더 담궈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이 고들빼기에 남아있는 쓴 맛과 그 다음에 소금이 배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의 맛도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맑은 물에 담궈서 두겠습니다. 너무 진한 소금물에 담그면 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는 아주 그냥 소금물이다 이 정도로만 했거든요. 아주 쓰지는 않고요, 쌉싸름한 맛이 살짝 남아 있을 정도로 이 쓴맛을 빼주었습니다. 쓴맛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몇 시간만 담궈 두었다가 하셔도 되고요, 아예 쓴맛을 없게 하고 싶으면 한 2-3일을 더 삭혀 주어도 되는데요, 저는 이 쓴맛이 또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이눌린하고 사포닌 같은 이런 쓴맛의 성분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쓴맛이 남아있도록 삭혀 주었습니다. 맛있어요. 소금에 정말 잘 삭혀졌는데요, 한 2-3번 정도 씻어주면 쓴맛도 빠지고 짠기도 빠지고 틈 사이 흙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건져 가지고 물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고들빼기도요, 이렇게 씻어서 건져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들빼기를 보시면요, 뿌리가 그대로 살려져 있죠. 이 뿌리에 이눌린과 사포닌 이런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버리시면 안 되고 이 뿌리를 살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뿌리가 굵은 것들은 이렇게 반으로 갈라 주었어요. 뿌리랑 잎이 부드러운, 너무 크지 않은 것들로 구입을 하시면 좋겠죠. 멸치 액젓 반컵이에요. 여기 반컵에다가 물을 반컵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컵의 양을 만들었죠. 파를 절여주는데 사용을 할 거예요. 고들빼기 김치에는 쪽파를 넣어주면 좋지만 쪽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파를 이 고들빼기 김치에 넣어주어도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멸치 액젓을 탄 물을 뿌리 부분을 먼저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멸치 액젓 물에 절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절이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파를 아까 절여 두었잖아요. 그런데 위아래로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줄기 부분이 잘 절여지도록. 이 물은 멸치하고 야채를 끓여 놓은 멸치 야채 육수인데요. 여기에다가 쌀가루를 반 컵을 넣어 주겠습니다. 잘 풀어 주세요. 물에다가 찹쌀가루를 먼저 풀어 주고요. 이렇게 멸치 야채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요, 풀어 놓은 찹쌀 이거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어 주시면 찹쌀풀은 훨씬 빨리 쉽게 끓일 수가 있답니다. 보이시죠? 금방 이렇게 엉겨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오래 져서 팔이 아플 필요도 없고 이게 빨리 눌어붙지도 않고 아주 쉽게 찹쌀풀을 끓일 수가 있답니다. 벌써 뽀글뽀글 올라오죠? 2분 정도도 채 안 걸렸거든요. 보글보글 한 소끔 끓으면 불을 끄고 차갑게 이제 식혀주면 됩니다. 불을 꺼도요, 이 뜨거운 열감이 있기 때문에 찹쌀이 아주 푹 우러게 된답니다. 이렇게 고들빼기 김치에 들어갈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파는 먼저 물과 멸치 액젓을 반반 섞은 분량으로 절여 놓았고요. 그 다음에 고들빼기도 소금물에 하루 반 정도 삭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쫙 빼주었고요. 멸치 야채 육수에다가 찹쌀풀을 쑤어 주었고요. 여기 보시면 고춧가루 2컵이 있고요. 사과 1개, 양파 1개, 찌은 마늘, 그 다음에 말린 건고추, 요거는 조청이에요. 물엿도 좋고요. 조청을 준비를 했고요. 소금하고 생강도 이렇게 다져서 놓았습니다. 설탕을 넣어주는 대신 이렇게 저는 조청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설탕은 이런 김치에 넣으면 이렇게 너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조청을 넣어주면 이 조청은 김치를 담그면 얘가 김치를 발효시키는데 아주 좋은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를 반으로 가르고 갈기 쉽게 좀 이렇게 잘게 썰어 줄게요. 양파를 이렇게 썰어 주고요. 사과 1개도 껍질째 아주 깨끗하게 씻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갈아줄 텐데 씨앗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사과 씨앗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가 준비가 다 되었어요. 이 믹서기예요. 사과하고 양파하고 믹서기에 이걸 넣어주고요. 말린 건고추를 넣어줄 거예요.
이 쪽파김치를 담글 때 그냥 고추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 건고추를 넣어주면요, 이 고추, 건고추에 나오는 달큰한 맛과 깊은 맛이 있어서 훨씬 더 김치를 맛있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을 가르려면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파를 절였던 멸치 액젓 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어 주시면 돼요. 아주 곱게 갈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거칠게 갈아도 되는데요. 이제 갈아 주겠습니다. 사과, 양파, 건고추 갈은 것을 큰 그릇에 이제 김치를 담글 그릇에다가 넣어 주었어요.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끓여 놓았던 찹쌀죽 넣어 주겠어요. 다진 마늘 반컵 정도 되어 넉넉하게 넣어 주었어요. 다진 생강 한 큰술 정도 넣어 주었습니다. 2컵이에요. 조청 한 큰술입니다. 소금을 일단 한 큰술만 넣어 주었습니다. 이 양념을 잘 섞어 주세요. 이렇게 양념을 섞어주면 아주 양념이 맛이 좋답니다. 배가 있으면 배를 갈아 넣어 주거나 배즙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집에 배가 없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과로 사용하세요. 저처럼. 그러면 사과를 넣어도 아주 맛이 있어요. 사과도 없다 그러면 사과를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다가 물엿을 조금 더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파도 매운맛이 있지만 갈아서 익으면 단맛을 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념이 간이 맞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맛있는데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한 큰술만 더 넣어주겠습니다. 색이 너무 곱죠. 정말 너무 양념이 맛있습니다. 맛있게 된 양념에 고들빼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고들빼기를 헹궈서 씻을 때 물에서 정리를 하면 아주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더 가지런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씻다 보면 훌 섞여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 양념을 사이사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훌 섞어서 버무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모양도 보기 좋고 담기 좋으라고 이렇게 손질을 한 건데요. 이렇게 보면 잎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그냥 막 이렇게 섞어도 상관없어요. 첫 해는 씨앗을 뿌렸는데요. 그 다음 해부터는 자연적으로 얘들이 자라서 꽃이 피고 또 씨앗이 떨어져서 또 자라고 해서 1년에 한 2~3차례는 이 고들빼기를 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겨울을 이겨낸 고들빼기를 봄에 담아서 먹을 수 있고요. 또 가을에 이렇게 자라는데 빨리 큰 것들은 뽑아서 이렇게 지금 8월인데도 먹을 수 있고요. 가장 또 맛있는 시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 되겠죠. 그 절인 파를 옆에 이렇게 넣어 줄게요. 이렇게 파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파에도 이 양념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조금씩. 맛이 살짝 돌면서 그냥 아주 감칠맛도 나고요. 이 파도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파는요 아주 달큰하니 이 파 자체가 너무 달고 맛있어서 아주 맛이 좋아요. 그래서 파하고 이 고들빼기하고 같이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너무 맛이 있겠죠.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에 담아 주겠습니다. 이 파가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얘네가 파하고 이 고들빼기가 궁합이 잘 맞는 이유가 파는 따뜻한 성분이고 이 고들빼기는 차가운 성분이니까 얘네 둘이 같이 먹어주면 정말 맛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고요. 제가 그냥 이 고들빼기에 양념을 하나하나 막 섞지 않고 그냥 바르듯이 해주었기 때문에 잎의 어떤 부분에는 묻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 된답니다. 하얀 밥을 해가지고 같이 이걸 먹어도 너무 맛있겠죠. 또 떡국 같은 거 끓여서 먹어도 정말 맛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녁에 요 고들빼기랑 파김치랑 같이 먹기 위해서 떡국을 끓이려고 해요. 이 고들빼기는 또 익히면 익힐수록 또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를 담은 다음에요. 담은 양념을 버리지 마시고 남은 양념을 위에다가 이렇게 다 얹어주세요. 고들빼기 김치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김치통으로 딱 한 통이 나왔습니다. 제가 파가 많이 있어가지고 파를 많이 넣은 그런 고들빼기 김치를 담았고요. 또 쓴맛이 나지 않도록 삭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쓴맛이 나니까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쓰지 않은 그런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고들빼기 김치를 담궈 보았습니다. 파의 달콤함하고요, 고들빼기의 쌉소름함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너무 맛있는 김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너무 맛이 있어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